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화면도 잘 나오고 있나요? 지금 교육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 오전 교육,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육을 맡게 된 안성진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 오전에는 이제 파이썬 기초,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아예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수강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파이썬을 이미 한번 배우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네, 네, 수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표를 보면은 오늘은 이제 오전에 방금 1교시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된 소개와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해 주셨고요.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는 콜앱이라는 환경을 사용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파이썬 기본 문법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도 마찬가지로 파이썬 교육을 기초 교육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가 또 오전 10시부터 교육이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NLP 관련된 내용들, 즉 자연어라고 하면은 이제 텍스트로 된 데이터를 의미하거든요.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일 오전에 저희가 배워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활용할 교육 자료는 여기 트렐로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이 링크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저희 구글 미트 채팅창을 통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팅창에 제가 링크를 방금 공유 드렸고 거기로 들어가셔서 우선은 가장 왼쪽 열에 빅데이터 분석과 양사공교육 2021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지금 안성진 연구원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네, 여기 클릭하시면은 들어가지시고요. 들어가셔서 가장 밑에 보시면은 파이썬 및 판다스 기초라는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요런 창이 하나 뜨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다 같이 진행해 주시면은 같이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실습도 따라 하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트렐로 들어가셔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요 링크 네, 파이썬 및 판다스 기초 여기를 클릭하셔서 요 화면까지 다 같이 이제 띄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화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이라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문서 작성을 할 때, 뭐, 워드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한글 같은 그런 편집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파이썬이라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저희가 코딩을 할 때에도 그러한 편집 툴들을 사용해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편집 툴들이 저희가 그 문서 작업할 때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한글 다양한 선택지가 있죠. 코드 편집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선택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편집 툴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파이참이라고 하는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이 파이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VS 코드 이 VS 코드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 C나 자바 같은 거에도 자주 사용을 하는 아주 범용적인 툴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오늘 실습 시간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실습 시간에도 사용하게 될 이 콜앱이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자, 이 콜앱의 가장 좋은 점은 별도로 설치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툴들은 다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PC에 이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뭐 압축을 풀고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교육을 할 때에는 그 설치하는 시간까지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파이썬 교육에만 좀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반면에 콜앱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네, 별도로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방금 제가 안내드린 것처럼 그 링크만 있으시면은 웹 브라우저 상에서 참고로 이 구글 크롬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크롬이나 또 이제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 이 콜앱 링크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제 접속을 하셔서 이 파이썬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환경은 구글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고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고 인터넷 연결이랑 그리고 아마 구글 계정까지 필요하실 거예요. 지메일 계정만 있으시면은 네, 언제든지 이 콜앱을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편집 툴별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 링크들을 제가 첨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끝나시고 혹시나 또 추가적인 궁금하시면은 이 링크들을 클릭하셔서 좀 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콜앱은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콜앱, 이 콜앱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콜앱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네, 별도로 구성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GPU 무료 액세스 얘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딥러닝 모델 같은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할 때 다양한 GPU를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는데 GPU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콜앱을 사용을 하면은 무료로 그 GPU를 할당을 받아서 해당 자원을 사용을 해서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간편한 공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 링크만 있으면은 누구에게나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장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든 데이터 과학자든 연구원이든 콜앱을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네,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링크 다시 한 번 더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실습은 콜앱 환경에서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 트렐로를 통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셨으면은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그 수강생 분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작업을 하시면은 해당 내용이 저장이 안 될 겁니다. 저장이 안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오늘 같이 실습하는 내용들을 이제 킵해 두셨다가 나중에 뭐 다음 주나 뭐 한번 복습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싶을 때는 여기 파일 좌측 상단에 파일을 누르셔서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 네, 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드라이브에 하나의 사본을 만드시고 그 사본에서 작업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얘가 하나의 그 복사본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얘는 이제 각자 수강생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 구글 계정에 저장이 된 하나의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뭐 수정을 하든 편집을 하든 해당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본을 하나 만드시고 여기 뒤에 있는 요 사본의 사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삭제해 주시고 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인터넷 연결이 잠깐 끊겨서 이 부분은 네, 삭제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잘 들리고 계신가요? 네, 이 뒷부분의 사본은 삭제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파일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은 이제 본인 구글 drive.google.com으로 들어가시면은 가장 첫 번째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첫 번째 화면이 뜨고 여기에 콜앱 노트북스라는 노란색 폴더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방금 복사한 요 사본이 있고, 저는 방금 의 사본 뒤에 있는 내용을 삭제를 했죠. 그래서 요 파일이 방금 이제 복사하신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해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이썬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앱 환경에서 파이썬을 저희가 실행을 시키려면은 여기 상단에 아마 연결이라고 버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연결이라는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다른 화면이 뜨고 있는데, 아직 연결을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있는 연결, 이렇게 연결이라고 돼 있죠. 요 연결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 초록색 체크 표시가 뜨면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파이썬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 파이썬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냐라고 확인을 하시려면은 여기 코드, 지금 이 커서를 이 위쪽에다가 두시면은 이렇게 코드나 텍스트 누를 수 있게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여기서 코드 버튼을 누르고 저희가 print hello라고 하면은 네, 얘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됐구나. 네, 실행이 됐구나라고 이 초록색깔 체크 표시가 뜨죠. 그리고 실행에 걸린 시간까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0초, 네, 0초에 뭐 0점 뭐 뒤에 좀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0초 정도의 시간 안에 이제 해당 셀이 실행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연결이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셀을 만들어서 그 코드셀 안에 파이썬 이제 코드를 입력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실습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뭐 내용들을 받아 적어서 필기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Shift 3번 누르면은 이제 샵 버튼이 나오잖아요. 요 샵 버튼을 저희가 이제 주석문이라고 합니다. 네, 주석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저희가 아무런 내용을 이제 입력해도 얘는 코드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코드로 이제 인식하지 않습니다. 네, 주석문 뒤에는 이제 코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요 이제 샵을 써서 이제 필기 같은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 텍스트 버튼, 네, 코드 버튼 말고 텍스트 버튼이라고 있죠. 요 텍스트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에서 필기가 텍스트 셀에서도 필기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필기가 가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코드 셀과 텍스트 셀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드 셀이나 텍스트 셀을 이제 실행을 하시려면은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플레이 버튼,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이제 실행이 됩니다. 네,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실행이 되고 쉬프트 엔터를 눌러도 마찬가지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컨트롤과 이제 쉬프트 엔터 사이의 차이점은 이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이 커서가 지금 해당 셀에 그대로 위치를 해 있습니다. 반면에 쉬프트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 상태에서 제가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은 이 해당 선택되어 있는 셀이 그 다음 셀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하니까 그 다음 셀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셀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연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셀을 연달아서 실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Shift 엔터를
지속적으로 눌러주시면은 이 커서가 계속해서 밑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좀 더 이제 편하게 이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Shift Enter 같은 경우는 단점이 지금은 저희가 이 셀들이 하나의 화면 안에 다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셀들이 다 한 화면 안에 나와 있어서 이 Shift Enter를 해도 화면에 이동이 없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에 커서가 있고 이 상태에서 Shift Enter를 누른다 라고 하시면은 그 다음 셀은 이 화면 밑에 있겠죠? 예, 여기 밑에 있겠죠? 그러면은 이 화면이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조정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치 않으시면은 그냥 이제 컨트롤 엔터만 누르시면은 한 화면에서만 계속 이제 코드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기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좀 실습을 하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우선 오늘 배울 이제 목차는 저희 왼쪽에 여기 세 줄, 가로로 되어 있는 세 줄로 된 아이콘이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배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자료 형태랑 자료 구조, 데이터 타입이랑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숫자 자료형, 문자열 자료형, 그리고 이제 자료 구조, 리스트랑 딕셔너리 등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조건문, 반복문이라는 if문과 for, while문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판다스, 저희가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키지가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저희가 배워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늘 오전에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가장 먼저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자료 형태랑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 형태고요. 하나는 문자열 형태입니다. 숫자 형태는 또 이제 작은 그룹으로 또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정수형이라는 그룹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형이라는 또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숫자 내에서도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다양한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자료 저장의 효율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5라는 거를 저희가 그냥 5라고 저장할 수도 있고 5.0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5라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5.0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실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실수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 것보다 저장 공간을 좀 더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이 있게 되고요. 우선은 각각 그 정수형, 실수형이 어떻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셀에 보시면은 정수형의 종류들, 양수, 음수, 그리고 0을 이제 우리가 정수형 데이터라고 보고요. 첫 번째 있는 셀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타입은 하나의 함수입니다. 자,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뭔가 입력을 받으면은 그 입력된 값을 이제 주어진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리를 해서 하나의 출력물을 이제 내뱉는 게 함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입은 하나의 함수인데요. 타입이라는 함수의 역할은 입력값을 받으면은 그 입력값에 데이터 타입을 이제 출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2 같은 지금 숫자를 입력받았죠. 그래서 얘 데이터 타입은 무엇이냐를 지금 알려주고 있고 인티저, 지금 int는 여기 나와 있는 인티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수 타입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119, 112, 0 다 저희가 지금 설명에 의해서는 양수, 음수, 0 모두 정수형이죠.
그러면은 얘도 int, 얘도 int, 얘도 int 이렇게 세 가지의 int라는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세 줄의 이제 인티저 int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출력된 화면은 이제 int 하나밖에 안 나와 있죠. 자, 이 이유는 저희가 그 노트북 이 콜앱 노트북 환경에서 이 각각의 셀에 대한 출력값은 일반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명령어에 대한 그 반환값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 줄별로 뭔가 출력물을 보고 싶으시면은 해당 출력물을 실제로 출력을 해주는 여기서는 지금 값을 반환만 해주는 거고요. 값을 반환만 해준다. 단순히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값을 반환만 해주고요. 해당 값을 확인하기 위해선 해당 값을 확인하기 위해선 이제 print라는 또 다른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print라는 또 다른 함수를 사용하셔야 각 함수가 반환한 값을 실질적으로 요 밑에 있는 요 출력창 얘를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출력창이라고 하거든요. 출력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출력과 반환의 차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셀에서는 저희가 각 함수별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 print라는 함수를 한 번 더 씌워줬습니다. 이렇게 더 씌워주니까 더 씌워주고 나서 제가 실행을 해보니까 네, 각각의 이 타입 함수에 대한 결과물 int라는 결과물을 저희가 출력창에서 하나, 둘, 세 개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수형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함수에 대한 간략한 한번 내용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실수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실수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소수점이 들어간 숫자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 뭐 마이너스 0.12, 마이너스 0.0 다 소수점이 들어가 있죠. 이러면은 얘가 다 실수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클래스, 플로트 모두 실수형이다 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숫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칙 연산이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썬에서도 사칙 연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가장 먼저 요 11이라는 숫자 정수를 a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11이라는 숫자를 a라는 변수라는 거는 하나의 저장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저장 공간에 현재는 이 저장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 공간 안에 우리가 11이라는 정수를 할당을 하겠다, 저장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할당할 때에는 이 equal 연산자, 는 연산자를 쓰게 되고요. 저장을 한 후에 print는 해당 그 공간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할 때 print를 또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11이라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커멘트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변수를 이렇게 할당을 할 때 예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예약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특정 기능이 저장되어 있는 단어들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프린트를 들 수 있는데요. 프린트의 역할은 이 입력되는 값에 변수가 입력되면은 그 변수 안에 있는 내용을 방금 이렇게 11처럼 출력해 주거나 또는 위에서 봤듯이 이 type이라는 함수가 반환하는 결과값을 출력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역할들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단어들을 저희가
예약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약어에다가 만약에 이 숫자를 우리가 집어넣게 되면은 기존의 예약어가 지니고 있던 그런 예약된 기능, 프린트 같은 경우는 그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 기능이 사라지게 되면은 더 이상 저희가 이 환경 내에서 프린트에 그 출력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만약에 프린트 안에 저희가 숫자 15를 할당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프린트는 15를 저장한 그 하나의 변수가 되고 더 이상 그 출력하는 기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약된 기능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약어에는 변수를 할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저희가 예약어에다가 뭐 데이터를 할당을 시켰다. 프린트라는 이제 프린트에다가 15를 할당을 시켰다. 그러면은 실수로 그렇게 만약에 하셨으면은 저희가 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요 환경을 재시작하면은 그게 다시 리셋이 되거든요. 얘가 다시 초기화가 되면은 다시 그 프린트에는 기존에 예약되어 있는 그 기능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를 초기화 재시작 하시려면은 여기 런타임이라는 버튼에 들어가셔서 런타임 다시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런타임 다시 시작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컴퓨터로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한번 껐다가 다시 켜지는 이제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프린트에 있는 그 기능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예약어가 아닌 모든 단어, 이제 모든 공간은 이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B라는 요 공간에도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현재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에러가 뜨는데 뭐라고 뜨게 되냐면 B라는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직 B에 대해서 어떠한 할당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은 변수다라고 에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셀에서는 저희가 A라는 변수에 다시 한번 11을 저장하고요. 이번에 B에는 5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 플러스 B를 하면은 16이 나오겠죠? 16이 나올 거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타입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숫자 16 그리고 클래스 int 네, 인티저 이제 정수 플러스 정수를 했기 때문에 교과값도 이제 인티저 정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자, 반면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실행해 볼 실험은 C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6.0을 할당을 하고요. 6.0은 소수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플로트죠. 실수죠. 실수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A-C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A는 저희가 위에서 봤듯이 정수인 11이 저장되어 있었고요. C에는 지금 실수형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결과값에 대한 이제 데이터 타입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플롯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마이너스 실수, 그러니까 정수와 실수 간의 연산을 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이제 실수다 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이제 저희가 덧셈, 뺄셈을 확인해 봤고요. 밑에서는 이제 곱셈, 나눗셈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라는 변수에 10을 저장하고요. B라는 변수에 숫자 3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곱셈은 저희가 파이썬에서 Shift 8번이죠. 이 별표를 통해서 이제 곱셈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나눗셈은 이제 그 물음표가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슬래시 버튼이 나오죠. 이 슬래시 버튼을 통해서 나눗셈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 곱하기 3이니까 얘는 30일 거고요. 얘는 30이 될 거고 이제 나눗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나눗셈에는 목도 있을 거고 나머지도 있죠. 그런데 이제 A 슬래시 B를 하면은 얘는 소수점 자리까지 나눈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3 하면은 우리가 소수점까지 하면은 3.333333에서 계속 이제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요. 밑에 있는 제곱은 이제 말 그대로 제곱, 이제 이 곱셈 별표를 두 개를 연달아 쓰게 되면은 이제 제곱 연산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한번 보시면은 a 곱하기 b 10 곱하기 3이죠. 30이 나왔고 10 나누기 3은 3.333이 나오고요. 제곱 10의 3승은 이제 100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눗셈에는 저희가 못과 나머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못과 나머지를 구하실 때에는 못 같은 경우는 이 슬래시를 연달아 두 번 사용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몫을 구할 수가 있고요. 10 나누기 3의 몫은 3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을 하시면은 나머지를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몫과 이제 나머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숫자형 데이터 타입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문자열 데이터 타입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영어로는 이제 스트링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단어나 문자들로 구성된 집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헬로우처럼 단순히 이제 영어 문자들만 구성된 것도 하나의 이제 문자열이고요. 이제 Let's Start Python처럼 이렇게 단어들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도 이제 문자열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자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문자열을 이제 저희가 선언을 할 때에는 이렇게 그 이 따옴표를 이제 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요 따옴표, 네, 따옴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선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따옴표 하나는 우리가 이제 코테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큰 따옴표라고 하나요? 그 따옴표가 이제 두 개 있는 얘는 이제 더블 코테이션이라고 저희가 칭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용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따옴표를 쓰지 않고 단순하게 hello를 적게 되면은 얘는 하나의 변수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위에서 봤듯이 영문자 b를 저희가 그냥 이제 실행을 하니까 b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에러가 떴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hello도 저희가 지금 얘는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hello라는 변수에 어떠한 데이터를 할당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얘도 실행을 하면은 이제 에러, 마찬가지로 똑같은 에러가 나오는 거죠.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hello라는 거에다가 따옴표를 입혀주면은 네, 네, 지금 제 커서가 조금 이동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따옴표를 입혀주면은 이때부터는 얘가 이제 문자열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도 이렇게 이제 문자열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큰 따옴표랑 따옴표는 제가 한번 이제 실습 차원에서 두 개를 번갈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타입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str은 뭐의 약자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요 스트링의 앞 세 글자를 따온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링, 네, 이렇게 네, 스트링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안녕이라는 요 문자열도 타입을 보면은 이제 스트링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 코테이션을 이렇게 양쪽에 쓰면은 저희가 문자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요 코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영어에서는 우리가 또 아파스트로피라는 문장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cannot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can't로 이제 많이 줄여서 쓰잖아요.
cannot을 이제 can't로 이제 줄여서 쓰는데, 이때 나오는 요 부분, 요게 이제 아파스트로피라고 하는 문장부호가 되겠습니다. 아파스트로피라는 이제 문장부호를 사용을 해서 영어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아파스트로피가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파이썬에서 그 문자열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코테이션 마크랑 아주 똑같습니다. 같은 지금 문장부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요 문장 같은 경우는 Let's start Python 이라는 문장이 있죠. 그런데 지금 중간에 이 아파스트로피가 있습니다. 이 아파스트로피가 있는 경우에 이 양쪽에 있는 이 문장의 이제 양쪽을 코테이션으로 저희가 묶어버리면은 이 파이썬이 인식을 할 때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자열 시작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이제 하나씩 보는데 또 이제 코테이션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그 이제 문자열의 끝이구나 라고 파이썬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얘는 아파스트로피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얘는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문자열이 끊겨서 이제 문자열은 여기에 보시면은 갈색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let까지만 문자열로 인식하고 뒤에는 이제 그게 끊겨가지고 문자열로 인식이 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올바르지 않은 문법, 신텍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르지 않은 문법이다라는 에러가 뜨고요. 이 아파스트로피 또한 하나의 문자열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때는 양쪽에 큰 따옴표, 더블 코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얘가 더블 코테이션으로 이 문자열의 시작을 알렸으니까 이 문자열의 마지막도 더블 코테이션으로 끝나겠구나 라고 얘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아파스트로피는 하나의 그 문자열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그 기능자로 인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Let's Start Python이 그 하나의 문자열, 스트링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그냥 이제 이 코테이션 마크를 그대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중간에 아파스트로피가 있는 부분에 앞쪽에다가 뭐를 명시하냐면은 이제 백슬래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키보드 상에서 그 엔터 버튼 위에 있는 게 그 백슬래시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화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원화 이제 표시가 있는 그 버튼입니다. 그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고 이 아파스트로피를 쓰게 되면은 기존에 얘가 지니고 있던 그 문자열을 정의하는 그 기능에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탈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백슬래시를 우리가 escape 문자, 탈출 문자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코테이션이 지니고 있던 그런 기능에서부터 탈출을 시켜서 얘를 단순히 문자열로만 인식시키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뭔가 개념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을 할 때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요 사례를 통해서도 한번 알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확인해 볼 내용은 이제 문자열의 4칙 연산. 앞서서는 저희가 숫자에 대한 4칙 연산을 확인해 봤었는데요.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제 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A라는 변수에 환경이라는 문자열을 저희가 저장을 하고요. B라는 변수에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해보고 A 플러스 B를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네, 환경 빅데이터라고 이제 얘가 이제 이어져서 앞뒤가 이제 이어진 채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띄어쓰기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a라는 변수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띄어쓰기를 명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뒤에 띄어쓰기가 없다, 이렇게 띄어쓰기가 없으면은 환경 빅데이터 띄어쓰기 없이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부분들을 한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이 c라는 변수에 0차라는 단어를 저희가 할당을 하고 이 상태에서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이제 0차 0차 그리고 0차 10번 이런 식으로 네, 여러 번 이제 단어가 중복해서 네,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자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요한 기능이 인덱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인덱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특정한 일정 길이의 문자열이 있을 때 그 문자열에 있는 특정 위치에 해당하는 그 문자를 접근하는 이제 기능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긴 문자열이 있으면은 네, 이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아주 긴 문자열이 있으면은 우리가 특정 빅이라는 단어에만 접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빅데이터라는 이 특정 단어에만 접근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문자열 내에 있는 특정 단어에만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 우선은 이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 스트링하고 여기 밑에 있는 이 문자를 우리가 언더스코어라고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 슬래시를 우리가 언더스코어라고 읽는데요. 이 언더스코어를 쓰는 이유는 이제 큰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방금 위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 변수에 우리가 할당을 할 때 예학어는 쓰지 말자라는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파이썬을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단어가 예학어인지 어떤 단어가 예학어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이제 포함을 해서 예학어를 이제 의도치 않게 예학어를 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뒤쪽에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붙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해당 단어가 이 예학어다 아니다를 이제 알고 싶으시면은 단어의 색깔이 변하면은 그거는 이제 예학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콜앱 환경상에서 지금 프린트를 제가 이제 이렇게 치면은 네, 이렇게 치면은 얘가 지금 아까 검정색이었다가 지금 살짝 이게 지금 두께가 좀 얇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살짝 갈색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은 얘는 예학어입니다. 마찬가지로 str이라는 것도 지금 st까지는 얘가 검정색인데 여기에서 r을 추가하니까 얘가 약간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색이 바뀌면은 얘는 예학어이기 때문에 얘는 변수로 쓰지 말자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string underscore라는 변수에다가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이 문자열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어떻게 산출되냐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1, 2 하나씩 이제 카운트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이 띄어쓰기도 길이에 포함하고요. 4, 5, 6, 7, 8, 9, 10, 11 네, 지금 이게 레이턴시가 좀 있어서 좀 연속적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이 띄어쓰기를 하나씩 카운트 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11, 총 11까지 요 길이가 현재 생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l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방금은 저희가 이걸 하나씩 일일이
세어 봤는데 이 len 함수를 쓰면은 한 번에 그 길이, 문자열의 길이를 이제 산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요 단어에는 이렇게 길이를 저희가 셀 때처럼 카운팅 한 것처럼 그렇게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이 할당받은 번호는 얘가 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파이썬은.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0번을 할당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 단어는 이제 1번을 할당받게 되고 띄어쓰기도 포함을 하죠. 그래서 띄어쓰기는 얘는 2번을 할당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0부터 시작하니까 항상 이 문자열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위치의 그 번호는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 전체 길이에 1을 하나 빼준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 폼에 해당하는 번호는 그러면은 11 빼기 1이니까 10이 됩니다. 네, 이 폼에 해당하는 번호는 그러면은 이제 11 빼기 1이니까 이제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부터 해서 10번까지 이 각각의 이 단어에 지금 번호가 해당 단어를 접근할 수 있는 그 번호가 현재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당 번호를 사용을 해서 특정 단어에 접근하시려면은 이 대괄호를 우리가 브라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대괄호를 우리가 이제 브라켓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브라켓을 통해서 이제 이 인덱싱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번에 해당하는 그 문자에 접근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1번은 저희가 0부터 시작을 하니까 0, 1, 요 경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경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뭐 숫자 2, 3 이제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이제 접근 가능하실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뒤에서부터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10번을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해도 되지만 이제 마이너스를 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꾸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D에서 첫 번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폼이 이제 마이너스 1인 거고 렛이 마이너스 2, 풀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1, 2, 3 그리고 뭐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11까지 이렇게 거꾸로도 이 숫자를 음수를 통해서 이제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네, 폼이라는 네, 그 문자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슬라이싱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슬라이싱은 이 특정 범위에 있는 이제 문자열을 접근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덱싱은 특정 위치에 있는 그 하나의 문자열에 접근을 했다라면은 슬라이싱은 특정 범위, 뭐 처음부터 뭐 끝까지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범위에 있는 문자열에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의 시작과 끝은 이 콜론 마크를 통해서 우리가 명시를 해줄 수 있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제 콜론 왼쪽이 시작 위치고요. 콜론 오른쪽이 끝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하니까 뒤에서부터 네 번째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요 띄어쓰기 지점부터 끝까지 지금 슬라이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콜론 오른쪽에 뭔가 숫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은 해당 그 문자열의 끝까지 접근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띄어쓰기부터 이제 끝까지 폼까지 얘가 접근을 해서 이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0부터 이제 슬라이싱 시작 위치가 0이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고 이 끝 지점이 2입니다. 2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뭔가 얘를 보면은 0, 1, 2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출력을 해줄 것 같은데 콜론 뒤에 있는 숫자는 포함을 하지 않고 그 전까지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0, 1, 2니까
2번에 위치하는 게 요 띄어쓰기죠. 그러면은 그 띄어쓰기 전까지, 띄어쓰기 전은 이 경이니까 환경까지만 얘가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환경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 슬라이싱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가 50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분 쉬고 그 다음 12시부터 또 다음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저희가 12시부터 수업 또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